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지하 1층 구분 소유주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자 어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성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 소유주, 그러니까 이제 지하 1층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방송에서는 그러면 각자의 느끼는 생각과 그 주관이라든가 편견과 그런 게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참 현대코아를 2020 년에 상속받아서 그 각층 사람들을 접해 보고 그 느끼는 건데 어 이 뭔가 이렇게 세대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무척 이제 좀 답답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카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나가시는 분들은 뭐 뚜렷한 뭐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어? 아니 제가 참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일단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넣는 건데, 여기가 분쟁조정위원회고 서울시에서 집합 건물에 15조 이해, 52조 이해 나와 있는 그 법률에서 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우리가 그 공용 부분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관리단 그런 구성에 있어서 소송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전에 대화의 그 갈등 조정의 분쟁을 누가 그 공정력 있고 공권력이 있는 제3 자가 중재를 서 주면 어떻겠느냐.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그래서 이 제도가 분쟁 조정 신청을 하죠. 예를 들어서 분쟁 조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제가 쓴 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피의 신청인한테 주게 되는 거죠. 그 콜라텍을 하는 업자한테. 그러면 피의 신청인은 서울시에다가 답변을 합니다. 조정할 건지, 조정을 응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러면 조정을 수락을 하면은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되죠.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이 성립이 되는 거고,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이 불성립이 되는 거죠. 자, 자, 대충 이러한 취지이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뭔가를 봤을 때, 자, 이거는 집합 건물 표제부인데 이거 뭐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 대부분 다 안 보실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천호대로 1095에서 유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뭐냐면, 자, 2019 년에 2019 년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2019 년에 위반 건축물이 된 겁니다. 2019년 2 월에. 자, 이게 판매 시설이어야 되는데 지하 1 층이 위락 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되었다. 거의, 자, 거의 한 50개 호소가 됩니다. 50개 호소가 돼요. 자, 판매 시설에서 위락 시설로. 자, 그러면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자, 2010 년도 부분에 정진영, 박형기, 제가 그 사람들 이름을 어떻게 알까요? 누구한테 들어서 알겠습니까? 예? 제가 자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2019년 12월 2 일에는
아니 그러니까 2010 년도에도 위반 건축물이 아니 저기 콜라텍 무도장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어째서 그때는 위반 건축물이 안 돼 있냐 이거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 보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쟁 조정의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콜라텍 업자는 자기도 속았다 당했다. 자기 오기 전에는 위반 건축물이 아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정지정 박형기 있을 때는 "위반 건축물이다." "아니다." 그런 말들은 있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반 건축물이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집합 건물에. 그런데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제가 건축법에 토대로 해서 법령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다? 공용 부분에 중요한 거는 위반 건축물이다. 자 그거를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강제이행금을 현재 있는 콜라텍 업자가 내고 있다 안 내고 있다 그 말들이 많죠. 자 이거는 안전신문고입니다. 안전신문고. 어떤 위해 어떤 시설 그리고 어떤 위해 음식 뭐 그런 거가 있을 때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고 누구나 이 안전신문고에 어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제냐면 2023년 9월 15 일에 답변이 온 겁니다. 답변이 온 거고 뭐죠? 우리 강동역 주변 콜라텍 영업과 관련해서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콜라텍은 관련 법령에 미비해서 우리 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법령을 적극 검토하였다. 그런데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해당 영업장은 콜라텍은 2019년 7월 영업이 개시되기 전부터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해서 영업에 위법적인 요소를 적발해서 각 소관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및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서에 2회 고발 조치되었으며 공동주택가에서는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장소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이런 내용은 생략을 했고요. 자, 이것도 관심이 없으셨죠? 예, 예. 자, 그리고 자, 이게 고등법원까지 갔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20나 2028076 이렇게 자, 보이시죠? 자, 이제 보입니다. 뭐냐? 임대차 계약 해지 확인. 그리고 원고가 최홍석 씨 외 22명, 23명이 했네요. 그리고 피고가 최정수, 그리고 접수일은 2020년 8월이고 종국 결과가 원고가 이겼다. 그리고 상소일도 했고 그리고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이 됐고 2019 년도에 처음으로
소송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2019년 6월 28일 일에 그리고 7월 어 2020년 한 1년 뒤에 원고가 승리했고 그죠? 피고는 누구고 자 피고가 최종석하고 임종근이한테 있네요. 최종석하고 임종근이한테 자 최종석 씨랑 임종근 씨한테 자 해서 자 이겼습니다. 최홍석 씨 외 22 명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고등법원에까지도 올라가게 됐죠. 그러고 나서 원고도 이겼고 확정 판결은 2022년 5월 26 일. 자 그런데 가경. 자 그런데 이러한 소송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득을 보셨나요? 아니 물론 이득을 보셨죠. 명도소송했다라는 판결문.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임차인이 그래서 이제 영업을 안 합니까? 영업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대화를 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 콜라텍의 임차 영업자한테 대화를 시도하셨어? 아니면 뭐 내용 증명을 막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응합니까? 콧방귀라도 낍니까? 예? 안 낀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계속 돈이 많아. 그럼 계속 소송하실 겁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된다라는 거를 왜 소송 부심을 부립니까? 예? 그리고 왜 소송 안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편을 가릅니까? 예? 우리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랑 그냥 대놓고 찾아가면은 뭐 콧방귀라도 낍니까? 뭐 대화를 해 줍니까? 예? 그럼 피신청인이 그러면은 콜라텍 업자가 대화를 해 준대요? "아 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요? 안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대화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비신청인 콜라텍 업주 "그래 당신도 속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시에 와서 얘기하라." 그럼 같이 얘기를 해봐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문제점을 찾아서 잘 한번 해결해 보자. 어? 언제까지 우리가 위반 건축물로 그렇게 건축 행정의 범법자 마냥 그렇게 우리가 취급을 받고 강동구의 그 흉물 덩어리로 계속 있어야 되느냐.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고 어? 어떤, 어떤 그 해결책이 있으면 그 해결책으로 가보자라는 대화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거는 뭐냐면 자 한번 봅시다. 세고액 세납 확인. 자 네 그럼 국세청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개인정보다 뭐다 하기 위해서 자 최대한 이름을 안 쓰고 자 그러면 자 그럼 지도로 검색하겠습니다. 지도로. 자 지도로 했을 때 자 이런 검색 한번 해 보셨나요? 아예 안 하셨죠? 네. 자 우리가 천호대로 1095죠. 그리고 전국으로 하랍니다. 그럼 자 전국으로 했습니다. 검색을. 자 이 지도를 보니까 자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도를. 자 지도를 확대해 나가죠. 자 그럼 두 사람이 이렇게 있네요. 까만 사람이 있고 또 강동역 근처에도 까만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현대코아 아파트 나오죠? 그리고 시어터 웨딩 프라우드 나오고 자 한번 봅시다. 자 어떻죠?
자, 이 왼쪽 화면을 보세요. 왼쪽 화면을. 자, 8억 4,500만 원 체납. 그죠? 자, 세원기고 자, 100만 100만 1000만 이라서 4억 44억 2,400만 원 체납. 그죠? 자, 휴먼 넥서스 어떻게 됩니까? 8억 4,500만 원 체납. 그죠? 자, 칼리스토 자, 어떻게 됩니까? 100만 1000만 1억 10억 26억 2,100만 원 체납. 자,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 부채를 감추고 있다. 현대코아는 채무로 쌓아진 빚더미로 쌓아 올린 캐슬이었다. 성이었다. 자, 그러면 그 성을 자, 채무가 점점 늘어나. 점점 늘어나. 그죠?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산세도 붙어서 자, 그거를 어떻게 되죠? 구분 소유자한테 전가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그거를 자꾸 간과합니다. 왜? 소송으로 하면은 소송으로 해서 안 되는데 어? 저나 다른 사람들한테 어? 당신이 뭐 행정으로 뭐 민원을 넣으면 뭐 그게 되겠어? 그러면 소송은 됐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퍼다 부으면은 뭐 땅바닥에서 뭐 돈이 튀어나옵니까? 자,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자, 이러한 예? 채무 체납자들이 현대코아에 짱 박혀 있는데 어?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채무와 채권 자 그러면은 국세 체납이 있죠. 자, 그러면 지자체 체납은 없을까요? 자, 그러면 금융기관의 체납은 없을까요? 자, 그러면 개인들의 그 채권단은 없을까요? 수도 없이 많겠죠. 예?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채권 채무를 속이고 이자들한테 더 이상 그 채권을 회수를 못 하니까 자꾸 구분 소유주들의 소유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걸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죠? 부채를 감추고. 결국 현대코아는 뭐다? 부채 더미로 쌓아 올린 성이다. 일명 강동역의 바벨탑이었다. 바벨탑이었다. 위반 건축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반 건축물로 여러분을 엮어서 여러분 구분 소유주를 엮어서 어떻다? 채권을 회수하려고 한다. 부채를 속이고 부채를 또 전가시키고. 자, 그런 꼼수에 그 꼼수를 알아차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국세는 이렇게 됐습니다. 국세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자체, 지방세는 없을까요? 예? 지방세는 없을까요? 한번 보죠. 지방세는 과연 없는지. 있죠? 그죠? 세원기구. 있죠? 자,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이다. 그죠? 이 100만 원 나오죠? 100만 원, 100만, 1000만, 7,200만 원. 자, 끔찍하죠? 이런 검색은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되고 계속 행정부에 민원을 넣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 그리고 카톡에 제가 무엇을 올려드리면 나가시지를 말라는 겁니다. 왜? 저는 이거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예? 뭐 밥 먹고 뭐 할 짓 없어 가지고 이거 하는지 아십니까? 나가시는 분들 그럼 얘기를 해 보십시오. 예? 뭐 어떤 해법이라도 있으셔서 나가는 겁니까? 제가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망친 거 아닙니까? 예? 현실 파악 못 해서. 예? 자, 대충 말씀드렸고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같이 공동으로 신청해서 피신청인 콜라테 업자랑 대화를 하자. 뭐 위반 건축물을 해소하자.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도 계속 강제이행금을 낼 거 아니냐. 어? 여기가 정상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노력을 하자. 계속 문을 두드리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3자의 공정력 있고 공권력이 있는 행정부의 중재를 통해서. 오늘 영상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